네, 이제 강의 첫 번째 강의 다 들었죠? 화학원.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 프리뷰로 1-1단에 좀 살펴봤고요. 이번엔 진짜 프리뷰입니다. 그러니까 리뷰를 좀 할 건데요. 통합과학 리뷰를 좀 할게요. 네, 통합과학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은 안 하고요. 화학 결합만 조금 얘기를 할게요. 리뷰 첫 번째 화학이라면 좀 알아야 될 게, 우리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결국 이제 주기율표죠. 맞죠? 주기율표는 뭐 원자과 전자 수에 따라서 이제 배치를 한 건데, 뭐 다들 아시죠? 이거 뭐 언젠가 또 외우겠지만 일단 가겠습니다. 수소 있고요, 헬륨 있고, 수헬,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그 다음에 염소, 아르곤, 그 다음에 칼륨, 네, 칼슘손입니다. 맞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눠줬었고, 요거 동그라미 쳤었고, 여기를 금속, 여기를 비금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뭐라고 했죠? 비활성 기체다. 기체고, 여기는 원자과 전자가 얼마죠? 원자과 전자 수가 얼마죠? 0이죠. 그러니까 즉 가장 이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안정적인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젠 좀 이제 가득 채운다. 체열과 전자가 가득 채운다. 즉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 이제 조금 이제 통합각을 벗어났으니까 쌤이 영어도 많이 쓸 거고 할 겁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이라는 거는 체외각의 체외각 전자를 이제 가득 채우는 걸 말하죠. 맞죠? 이렇게 했었고, 우리가 임의로 이제 주기율표에서 X라는 원소가 있을 때 여기에 A라고 적는 게 있고, B라고 적는 게 있고, C라고 적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A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였죠? 네, atoms number, 원자 번호였어요. 원자 번호. 이거는 양성자 수와 같았고, 양성자 수가 이걸 의미했죠? 그래서 얘가 원자의 전자수랑 똑같았어요. 왜냐면 이 원자라는 애들은 전기적으로 어떻다? 원자라는 입자는 전기적 중성 상태죠. 맞죠? 그 다음 여기에 B라고 쓴 걸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질량수 또는 평균 원자량이라 표현했는데 질량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양성자수, 질량을 의미하는 원자에서 질량은 이제 원자 핵에 결정되죠. 그래서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가 이게 되고요. 얘는 상대적인 값입니다. 상대적인 값이다. 상대적인 거는 사실은 비교를 해놓은 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만 단위가 있고, 얘가 이제 이온이 있을 때 이온의 전하량이 되죠. 됐었고, 뭐 이걸 다 했으면 뭐 11, 그 다음에 24, 그 다음 어디 있죠? 37, 그 다음에 49, 5, 11, 6, 12, 7, 14, 그 다음에 뭐 질량수하고 이제 원자번호 적는 거예요. 8, 16, 그 다음에 9, 19, 그 다음에 10, 20, 11, 23, 12, 24, 그 다음에 13, 27, 그 다음에 14, 28, 15, 31, 16, 32, 17, 35.5, 그 다음에 18, 40, 그 다음에 19, 39, 20, 40이야. 여러분들은 어차피 20번까지밖에 안 읽을 거기 때문에 네, 다 맞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우리가 내가 쌤이 이게 동그라미 쳐놓은 요 두 개를 뭐라고 했죠? 준금속이라 안 됐어요. 준금속은 겉은 금속이에요. 근데 이제 성질은 어떤 성질을 띈다? 비금속 성질을 띱니다. 즉 뭐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이런 거겠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요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즉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요거를 우리가 주기라고 했었고, 주기는 주양자수랑 같았어요. 주양자수라는 건 이제 그냥 마지막 적습니다. 전자 껍질 수죠. 필기 해놓는 거예요. 요거는 외울 거 아닙니다. 왜냐면 외울 거는 2단원 들어가면 외울 거면 바로. 여기를 족이라고 했고요. 족은 원자과 전자수로 배열을 합니다. 원자과, 그래서 얘가 뭘 결정했죠? 화학적 성질을 결정했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됐어요. 뭐냐면 원자과 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하고 뭘 만들죠?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요거를 같이 만족을 했으면은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겁니다. 알겠죠? 여기도 있었고, 뭐 나머지는 필요가 없죠. 뭐 할로젠, 알칼리는 나중에 외울 거니까. 네, 이렇게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화학 결합이었죠. 네 가지를 좀 더 알고,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몰에 대해서 잠시 좀 볼 겁니다. 몰. 화학 결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화학 결합은 크게 우리가 입자가 얘가 일단 얘를 왜 하냐 이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정적인 거예요.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자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항상 맞죠? 전자를 가득 채우면 두 가지입니다. 공유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죠? 플러스 이온이 될 수도 있죠. 맞죠? 그래서 이온일 때도 좀 더 안정적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죠? 전기적 중성 상태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적 중성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양과 이제 음을 교차시키는 거죠. 양일 때는 뭐 양이온이 될 거고, 음일 때는 이제 음이온 또는 뭐가 되죠? 자유전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화학 결합은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됐었죠? 첫 번째가 코발런트, 그 다음에 아이오닉, 그 다음에 메탈릭 있었죠? 맞죠? 즉 뭐냐면 공유, 이온, 금속 있었습니다. 뭐 참고로 여기서 2차 결합 중에 이제 반대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제외하고요. 그래서 공유 결합이라는 거는 전자쌍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전자쌍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전자가 많아야 되죠. 쉽게 얘기하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일반적으로 많은 게 누굽니까? 네, 비금속이죠.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입니다. 이해되죠? 많아야 공유를 하죠. 적은데 공유를 왜 합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은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의하죠?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왜냐면 이 금속은 이제 양이온이 되고요, 비금속은 음이온이 됩니다. 이때 금속에는 중금속은 아니에요. 얘는 중금속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 추가로 중금속도 여기 들어갑니다. 공유결합에. 그 다음에 금속이 있는데, 금속은 금속 양이온 플러스 자유전자 플러스 금속 양이온 이렇게 가요. 뭔 말이냐면 이제 금속 양이온은요 어떤 형태였죠? 이제 원자가 어떻게 돼요? 양이온이 되면서 자유전자를 내놓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유롭게 노니까 얘를 같이 이제 정기적인 힘으로 이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힘은 이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렇고요. 얘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얘는 한 개 한 개 낱개로 존재하지 않고 뭐가 돼요? 덩어리로 존재하죠. 그래서 뭐가 되죠? 이거를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즉 뭐죠? 크리스탈. 즉 뭐죠? 결정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였고, 코발런트는 이제 한 개 한 개 낱개로 존재하죠. 그래서 이 낱개로 존재해서 요 하나하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공유결합 물질의 이름을 우리가 모lecular 맞죠? 뭐죠 이게? 분자라고 합니다. molecular 분자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됐어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좀 알아야 될 게 3번, 4번은 같이 적을게요. 간단한 거니까. 3번은 물질의 상태죠. 원래 물질 상태는 화학에서는 in chemical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세 가지 3+1이에요. 근데 원래는 물리학에서는 이제 4거든요. 4+1인데 화학을 배우는 거니까 우리 3+를 할게요. 그래서 3+는 뭐냐면 고체, 액체, 기체가 되고 영어로 씁니다. 그래서 solid, 옛날 가수 솔리드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liquid, 그 다음에 gas. 이렇게 돼서 얘의 약자를 우리가 SLG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뭐가 들어가냐면 수용액이 들어가죠. 수용액은 이제 물에 녹은 거예요. 즉 수용액이 들어가면 이온화라는 게 이온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서 이온 상태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aqueous solution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네. aqueous solution 이거 맞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이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얘가 AQ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용액은 이온 상태를 표현하는 거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 네 번째 마지막 화학의 기본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과학 전체의 기본 입자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러니까 통합과학 때 배웠던 쿼크가 맞아요. 쿼크랑 이제 전자가 많은데 화학에서의 기본 입자는 이제 화학적 성질을 의미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를 씁니다. 화학에서입니다. 얘도 in 화학, in chemical. 그래서 뭐 하도 쌤이한테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다 알죠. 첫 번째가 원소, 그 다음에 원자, 분자였어요. 화학하고 물리학을 쌤한테 수업 듣는 거는 아주 울산 내에서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면 저는 절대 해답지를 보고 풀거나 그러지 않고요. 제 스타일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독창적이죠. 네, 말하다가 틀렸는데, 원소는 기본 성분이라고 합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해요. 기본 성분. 그 원자는 기본 입자라고 하고요. 분자는 성질을 가지는 기본 입자라고 원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뭐 분자라는 건 당연히 앞에서 얘기했지만 얘는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다. 맞죠? 이건 알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성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분, 얘 화학 성분이 어떻게 돼? 얘 물질 성분이 어떻게 돼? 이건 뭐냐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질을 가지는 어떤 입자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해요. 성분이라고 해요. 성분. 원소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 웃긴 게 근데 쌤 분자가 성질을 가지는 기본 입자라면서요. 그러면은 원소 이꼴이 분자가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원자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금속과, 그러니까 중금속 말고, 중금속도 어쨌든 비금속의 일종이니까 비금속에 속하죠. 그러니까 금속은 아니에요. 성질 자체가. 그래서 비금속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기가 되는데 이 금속과 비금속인데 이 금속들은 원자가 성질을 가져요. 얘는요 원자가
성질이 없어요. 뭔 말이냐면 산소 원자는 그 우리가 가연성이라고 하는 조연성이라고 하죠. 조연성. 가연성은 수소고 조연성이 뭐예요? 불씨를 갖다 놨을 때 불씨가 확 타오른다. 그러면 그와 같은 조연성의 성질이 없어요. 산소 원자 자체는. 얘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게 돼야지만 얘가 성질을 가지거든요. 이원자 분자. 두 개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 상태일 때. 그래서 이 비금속 원자 애들이 성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공유결합을. 되나요? 그래서 이 원소는요, 사실은 금속 원자 플러스 비금속 분자를 통칭해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원자 자체는 이제 금속, 비금속 나눠주는 거. 그냥 알갱이에요. 얘는 이제 그냥 알갱이라 생각하면 편하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 까지만 아시면은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워야 되는 화학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어차피 4단원에서 또 나오고요. 할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할 거는 몰에 대한 설명만 조금 할 거예요. 몰에 대한 설명. 근데 몰은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첫 단원이 이제 1단원 다시 갈게요. 진짜 설명 들어갑니다. 1단원 화학의 첫 권. 어우, 재채기 나오네요.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할게요. 네, 저희 날짜 정해졌습니다. 18일 날부터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처럼 18일 날부터 저희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밀어놓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그래서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뭐 한참 2주도 한참 넘었고 그렇게 되고 뭐 바이러스도 아예 안 나고 뭐 건강합니다. 그리고 뭐 곧 나갈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미리 공부를 좀 해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뭐였냐면 이제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위입니다. 한 번에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가 이해하기는 쉬운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서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면 다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인데 이 물질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수많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뭐 여러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양으로 이 수많은 입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수하고 뭐가 필요해요? 어떤 질량 값을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개수라는 건 결국 이제 입자로 이제 입자의 개수와 입자의 질량인데, 그럼 입자의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입자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수소 원자가 뭐 만약에 한 개 있을 때의 질량하고 수소 원자가 두 개 있을 때 질량 2배가 나겠죠. 즉 어떤 특정 원소의 개수에 의해서 입자의 개수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냐면 결국 그 물질을 구성하는 그 입자의 질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 알겠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 있을 때의 질량과 두 명 있을 때의 질량이 다르잖아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개수에 의해서 질량이 결정되더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아무도 잘 얘기를 안 해줘요. 당연한 걸 생각을 해서. 하지만 중요하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자의 질량이 결정된다. 그럼 우리가 일단 상대적인 질량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 상대적인 질량을 배웠는데, 이때 입자의 질량은 상대적인 질량이 아니라 이제 실제 질량을 배웁니다. 실제. 그러니까 그 단위를 붙이는. 그러니까 그 질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럼 이거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생각을 해보자고. 뭐냐면 우리가 원자가 우리 그냥 입자일 건데 원자의
한 개의 질량은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만큼 낮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우리가 편하게 보기 위한, 편하게 이제 보기 위해 뭘로 바꿔주냐면, 이제 그람 단위를 쓰고 싶다 이거예요. 요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한 개의 질량은 진짜 작아요. 그랬을 때 그럼 얘가 그람 단위를 쓰고 싶어가지고 이 그람 단위를 쓰고 싶을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싶다. 즉 뭐냐면 질량수에 그람을 붙여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즉 여기 위에 있는 이러한 질량수들을 그러니까 1g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붙여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뭘 써야 되냐, 맞죠? 이렇게 써야 우리가 편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니까, 진짜 질량을 잴 수 있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뭘 썼냐면 질량수에 g을 다쳐서 붙여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 g을 붙이기 위한 개수가 필요하겠죠. 그럼 얘가 이거 몇 개가 필요하지? 몇 개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를 의미하는 묶음 단위가 몰인 겁니다. 이해되죠? 즉 뭐냐면 이제 몰에 대해 설명할 건데 01 네 몰입니다. 몰수라고 하긴 하는데 몰입니다. 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화학 식량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화학 식량이 뭐냐면 쌤이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뭐죠? 질량수입니다. 질량수. 질량수예요. 왜 화학식량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이 질량수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상대적인 개념이었어요. 상대적. 그럼 이 상대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준을 세워놓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쌤의 키를 기준으로 쌤보다 작으면 작은 거고 쌤보다 크면 큰 거죠. 쌤이 0, 그러니까 0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상대적인 겁시다 이렇게 하면 단위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이랬을 때 요거의 종류들은 여러가지 우리가 다 쓰는 거 뭐죠? 종류는 그냥 모든 걸 통틀어요. 그냥 쌤은 그냥 질량수로 부릅니다. 이제 화학식량 안 부르고 그냥 원자량, 분자량, 이온 결정량, 금속 결정량 등등, 이걸 다 화학식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상대적인 기준이 누구냐, 아까 죽었는데 기준이 누구냐면 아주 중요한 애죠. 누구죠? 네, 6이란 이 탄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뭐냐면 탄소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 이 탄소를 10이라고 기준 설정하고 이 나머지를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이거예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평균 원자량이에요. 원래 쌤이 말하는 이제 그 질량수가 평균 원자량을 말하는데, 평균 원자량은 쉽습니다. 그냥 뭐냐면 토탈분의 토탈을 의미하는 게 항상 평균값이었죠. 맞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쉬운 게 이거죠. 이거에 가장 제일 내놓은 게 뭐죠? 17C에 35점. 옛날에는 이제 이거를 이 평균 원자량 구하는 문제를 사실은 그 서술형 문제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안 냅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얘가요, 동위원소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비율이, 동위원소는 설명 안 할게요. 설명해야 되나? 존재 비율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위원소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다 살펴봅시다. 저한테 처음 수업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동위원소라는 건 뭐냐면, 말을 풀어보세요. 같을 동의 위치가 같다는 거예요. 위치가 같대요. 그럼 원자에서 위치는 뭘 의미하죠? 네, 원자 번호를 의미하죠. 즉 원자 번호는 동일합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중성자 수가 다른 거죠. 그래서 뭐죠? 질량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물리적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의 이제 비율이 17, 35 CL이요. 약 몇 프로 있냐면 75% 존재하고요, 자연계에. 그리고 17, 37 CL이 약 25% 정도 존재한다라고 해요. 이랬을 때 이제 얘를 이제 평균값을 구하면, 자 볼게요. 토탈, 자 이렇게 되죠. 토탈, 얘가 75개 있고 얘가 25개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죠. 그래서 100개 중에 35짜리는 75개 있고요. 곱하기, 더하기죠, 더하기. 미쳤나요? 왜 이러죠? 더하기 37 곱하기 37짜리는 25개 있더라.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한 개당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럼 100분의 얼마냐면 얘가 2625인가요? 맞죠? 그 다음에 얘가 925 할 거야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요. 머릿속 계산 때렸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3550, 그래서 얘가 35.5라는 우리가 질량수를 이렇게 얻게 된 겁니다. 알겠죠? 이게 평균값을 구하는 식이에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준을 했는데 얘를 기준 세웠어요. 상대값으로. 그럼 두 번째가 이거예요. 세웠으니까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한번 이제 12g 있을 때 한번 보는 거예요. 몰이라는 걸 이제 드디어 설명을 합니다. 몰이라는 건 중요하죠. 워낙 중요하죠. 근데 새로운 게 아닙니다. 얘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약속한 단위예요. 이 단위라는 게 뭐죠? 그냥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 단위인데 이 단위 중에 뭐냐면 묶음 단위입니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1cm가 100개 있으면 얘가 몇 미터라는 거죠? 1m라는 묶음 단위를 쓰죠. 그 다음 연필 12자루가 있으면 얘를 뭐라고 해요? 한 다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얘는 뭐다? 이 약속한 묶음 단위입니다. 요거를 깔끔하게 적게요. 약속한 묶음 단위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다.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죠? 그랬을 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화학식량 기준을 누구 잡았냐면 12 그 탄소를 12라고 가정을 했죠. 얘가요. 그럼 얘를 12g 있을 때, 이거 질량을 표현해야 되니까 있을 때 이 입자수를 이제 우리가 세봤어요. 입자수를 세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너무 큰 숫자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죠? 이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몰이라고 묶은 거예요. 이해되죠? 1몰이라고 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우리가 의미를 해주는 게 뭐냐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줘요. 아보가드로 수. 그래서 표현을 NA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묶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랬을 때 이제 추가로 나오는 게 이거죠. 뭐냐면 이제 몰 질량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1몰의 질량이에요. 입자 1몰의 질량. 입자 1몰의 질량. 이때 입자는요 문제마다 다르겠죠. 문제나 뭐 표현하는 것보다 뭐 원자가 될 수도 있고 분자가 될 수 있고 다 그래요. 입자 1몰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얘의 단위, 얘는 우리가 그냥 그 질량수에다가 질량수 합
에다가 그람 퍼 몰을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1몰당 질량이기 때문에 이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이 있습니다. 물이 만약에 이제 얘가 물이 1몰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표현을 할 게 이 덩어리, 이 물이라는 덩어리 자체가 1몰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주머니에 연필 12자루인데 한 다스를 준비했는데 그 한 다스를 구성하는 연필을 보니까 빨간색 연필이 4개, 파란색 연필이 5개, 그리고 초록색 연필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면은 나는 이제 한 다스를 준비했는데 결국 이제 하나 살펴보면 다스를 그냥 개로 바꾸는 거예요. 한 개를 준비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빨간색이 3개, 빨간색이 4개, 파란색이 5개, 초록색이 3개 있었다, 이 말 되죠. 즉 이게 뭐냐면 얘를 풀어버리면 이 H2O라는 분자는 1몰이 있는 건데 H라는 원자는 2몰이 존재하는 게 되고 산소라는 원자는 1몰이 존재하는 게 되죠. 그랬을 때 얘가 질량수가 1이고 얘가 16이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구성한 게 2g이고 얘가 16g이 되겠죠. 1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H는 2몰이 있으니까 2g 되는 거죠. 맞죠? 그랬을 때 얘의 1몰의 질량은 얼마다? 18g이고 얘는 1몰이라고 표현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 이거예요. 나는 이 물 1몰에 18g이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이게 몰 질량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추가로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이거죠. 요거까지가 필기 마지막에. 요거 밑에 적어주세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옆에 적겠습니다. 뭐냐면 기체 분자와 분자의 몰과 부피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기체 분자란 건 기체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즉 속방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얘는 자유롭고요. 이 기체는요, 기체는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의 공간을 가지는데 얘는 평등하게, 동일하게 가져요. 즉 산소가 1개 있으면 산소 1개의 공간하고 수소 1개의 공간이 똑같은 거예요. 수소 기체 1개의 공간, 산소 기체 1개의 공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간, 움직이는 공간. 왜냐면 자유롭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운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공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거는 자유롭기 때문에 결국 이 운동성이 관련된 게 뭐예요? 온도죠. 그리고 공간은 뭐예요? 내가 누르는 힘에서도 압력받겠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압력하고 온도에 영향을 받고요. 요거를 표현해 주는 식이요. 사실 정의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아보가드로의 법칙, 즉 뭐냐면 모든 기체는 같은 내기옵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의 조건에서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입자수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듣죠?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의 공간을 가지는데 그게 다 동일하다고. 모든 기체가 동일하면 모든 기체. 알겠죠? 이거예요. 같은 입자수를 가진다. 그래서 쌤이 옛날에는 요거를 이렇게 같은 4개다 라고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예요. 즉 이거를 풀어버리면 특정 temperature and 특정 pressure 속에는 이제 에서는 기체의 입자수에 따라 의해 이 공간이 부피를 의미하거든요. 부피. 그래서 부피가 결정되고요. 얘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게 되죠. Ideal Gas Equation.
뭐죠? 이상기체 방정식. 이게 되고요. 얘가 PV는 nRT라는 식을 가지게 되고, P는 압력, V는 부피. 이때 이 N이 입자수가 되는데, 이 입자수가 뭘 의미하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몰수를 의미하죠. 몰수. R은요, R은 기체 상수입니다. 상수라서 상수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P는 온도예요. 그래서 얘의 식을 이렇게 되죠. 뭐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뭐죠? 보일의 법칙. 그 다음에 부피와 온도는 비례한다. 뭐죠? 게일 이삭도는 샤를. 맞죠? 요거 두 개를 의미합니다. 됐죠? 이걸 다 정리하는 게 이상기체 방정식이다. 그래서 요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까지 정리를 해오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걸 뭐 추가적으로 이거 알아둘게요. STP 상태라는 게 있어요. Standard Temperature Pressure 상태라고 해서 이거요. Standard Temperature Pressure State 뭐 state 이렇게 하는데 상태가 state거든요. 그래서 STP 상태라고 하는데 요게 뭐냐면 우리 0도씨 1기압 ATM이라는 기압을 쓰죠. 얘가 700 얘가 몇 토르죠? 얘가 760토르인가요? 하여튼 까먹었어요. 하여튼 까먹고 760토르 맞을 거예요. 720토르인가? 하여튼 뭐 토르를 따지면 그렇게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체가 어떠한 기체든 간에 1몰이 있으면 이 1몰의 기체는 22.4리터의 부피를 가진다 이거예요. 기체는 무조건 분자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까지 좀 필기를 해오시고 공부를 해오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몰이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다. 묶음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에 제가 필기는 요까지 해서 이제 몰수 구하기부터 이제 화학 반응식 설명까지 싹 다 나갈 건데, 그래서 금방 끝납니다. 어쨌든 뭐 쌤이 9월 초까지 해서 화학원 끝내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갑니다. 진도는. 진도는 항상 신경 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요거까지는 공부를 해오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겠죠? 몰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해오신 상태에서 제가 다음 주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